네, 채널A의 전 이동재 기자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그 억울한 옥살이 얘기라든가 최강욱의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당한 거 제대로 이제 갚아준 거, 김어준에 대해서 갚아준 거 이런 얘기는 했고, 오늘은 그 KBS, 예, 뭐 KBS부터 한번 말씀 한번 같은 드릴게요. 언론 예. 계통이니까 네. 민간인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네. KBS의 새로운 사장, 네. 시원하게 잘하고 있던데요. 저는 약간 감동받았어요. 감동이야, 감동받은 진짜. 게 예. 왜냐면 제가 기사 한번 또 제가 갖고 온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걸로 한번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갖고 감동이에요. 그저껜가 이제 그 사과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사과 방송을 하시면서 당시에 이제 요거 말고 그 KBS 박민 사장, 제가 아주 시원하게. 예,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갖고 그저께 이제 박민 사장이 공정성 훼손 사례, 뭐 가짜뉴스 사례 이런 거 너 대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제 거랑 그다음에 생태탕, 생태탕. 그다음에 신앙님 김만배 그 커피 네. 그 커피 게이트 네. 그거랑 또 뭐 한두 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 네. 그 검언유착 오보 사건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언유착 오보가 아니라 검언유착 허위보도 날조 사건이죠. 그렇지, 허위 보도지. 예, 허위 보도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 또 때는 바야흐로 2020년 7월 18일에 네. 제가 구속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이제 교도관이 저한테 와요. 동재 씨 큰일 났어. 이제 KBS에서 대박 보도를 했어. 동재 씨 구속의 스모킹건이 이동재랑 한동훈이 부산에서 선거 공작, 총선 공작 발언한 것 때문에 총선 공작. 예, 총선 공작한 것 때문에 구속된 거래. 그런 거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래갖고 저는 총선에 치자도 발언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AI가 뭐 어떻게 조작한 건가 봐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갖고 다음 날에 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기사를 뽑아갖고 왔어요. 근데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전격 구속 이어 공무의혹 수사 속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랑 이제 다른 사진 그거 있잖아요. 그 CG 보여주시면은 아까 그거. 예, 아까 그거 보여주시면 야, 이거. 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예요, KBS는.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걸 돕겠다, 뭐 취재를 독려했다 이러면서 요거 말고 한 장 또 있거든요. 그래갖고 예, 한동훈 장관이 또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를 은퇴해서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러면서 둘이 뭐 총선 직전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하고 논의를 했다. 둘이 총선에 대해서 막 작당을 했다는 걸로 뭐라 한 거야. 완전 악당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100% 허위, 100% 허위지. 100% 허위, 한 글자도 다 허위. 그러니까. 다 허위.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지어냈나 나중에 봤더니 아까 이제 사과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갖고 KBS에서 예. 사과하는 KBS 겁니다. 법조팀 기자들이 당시에 이제 신성식이라고 친문 검사하고 이제 짝짝꿍을 해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검언 유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KBS에서 예, KBS에서 그래가지고 그 가짜 뉴스를 그래갖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갖고 뒤늦게 그 정권 바뀌고 나서 한참 후에 그래가지고 KBS 기자랑 또 신성식 검사랑 같이 기소가 됐어요. 가짜 뉴스로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되고 나니까 서로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KBS는 신성식 탓, 신성식 KBS. 예, 니네 그거 나 알려준다고 쓰니? 약간 이런 거고 KBS는 아니 어떻게 검사가 거짓말을 알려줘 이러면서 서로 이제 삿대질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참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제가 언제 사과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23년 11월이 돼갖고 이제 3년 반 만에 사과를 하네요. 3년 반 만에 사과를 했고 그런데 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앵커가 전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요 사람. 예, 정연욱이라는 9시 뉴스 앵커 하던 사람인데 전 앵커죠. 전 앵커 주말 뉴스 하던 사람인데 주말 앵커. 얼마 전까지 되게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짜 뉴스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가짜뉴스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또 저에 대한 가짜뉴스 또 유포를 해요. 뭐라고? 최강욱이 최강욱이 유포했던 말을 똑같이 유포하면서 이 기자직함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게 요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 기자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요게 핵심이다 이러면서 저를 아주 그냥 맹비난을 해요. 근데 팩트 체크 아무것도 안 하고 9시 뉴스 앵커가 가짜뉴스 유포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것도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하니까 또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면서 사과문을 또 올렸는데 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러면 KBS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막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막 쓰는 거예요. 무슨 승승장구했지. 예, 승승장구만 하고 뭐 특집 프로그램에 막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근데 박민 사장님 바뀌고 나서 철퇴 내린 거죠 지금. 예, 철퇴는 내리겠죠. 그리고 제가 징계해달라고 감사 청구하고 왔어요 KBS에. 오, 예. 그저께 했고 오늘 오기 전에 또 했어요. 그래갖고 이 감사 청구하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 예. 아 이자들 그거에 대해서 이 KBS가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한 거에 대해서 신임 박민 사장이 들어오니까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사과를 예, 여러 건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 건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 저한테 한 겁니다. 사과를 했는데 이제 KBS 노조에서 왜 뭐 일방적으로 사과하냐 이러면서 막 반발을 하는데 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과를 한번 해서 그런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참 제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정리를 제가 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 책에 나온 내용대로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복수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뒤늦게라도 이렇게 밝혀지는 게 그동안 근데 지금도 댓글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이 책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예. 책을 이동재 기자가 지금 썼는데 뭐 사건에 대한 거 그 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여기 총망라를 했습니다. 예, 최강욱이니 뭐 김어준이니 그다음에 유시민이니 뭐 MBC니 KBS니 여기 다 적어놨는데 나왔고 제가 한 명씩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블랙리스트대로 지금 다 어떻게 하면 뭐 고소도 하고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식으로 돼야 국가가 좀 상식적인 나라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정말 예, 이게 무슨 자기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뭐 지적하는 그런 시대에도 이런 일은 전혀 없었잖아요. 정말 그럼요. 황당한 일입니다, 진짜. 네, 역사는 그 의외로 그 크지 않은 것 같은 거에 한 줄기 물줄기에서 역사가 확 대세를 예. 방향을 바꾸는 예가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동서고금에. 예. 근데 이번에 이 저놈들의 사악한 그 가짜 뉴스 선동 조작 예. 이거의 카르텔이잖아요. 완전 그 카르텔이야 이게 전부. 86세대 가짜뉴스 카르텔이라고 저는 이걸 정의를 하는데 예. 이 카르텔이 제가 요 내용까지 말씀드리면 선거 때마다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옛날에 뭐 김대엽부터 시작해서 제 것도 그렇고 생태타 그다음에 그 최악이 저는 그 제 것도 그렇지만 김만배 신앙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 언론이 나서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도 하고 있고 과징금도 물고 있고 한데 이거 다음 총선에 넉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음 총선에 분명 또 등장해요. 같은 프레임으로 그렇지. 어디서 이제 제보자 같은 사람 한 명 그냥 등장하고 이름 없는 제보자 등장하고 막말로 그 사람은 감옥에 1, 2년 가도 될 만한 충분한 어떤 뭐 반대 급부 뭐 예.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받고 하는 거야. 주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 김대엽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구속돼갖고 금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년도 제 기억에 안 살았는데 그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건을 봤을 때 이게 항상 이제 반복이 돼요. 뭐 어디서 제보자 하면 그 다음에 작은 언론사가 그거를 이제 받았고 보도를 하고 그렇죠. 인터넷 신문 예, 특종이다 해갖고 뭐 뉴스 그럼 나머지는 예. 그냥 다 받아서 쓴단 예, 말이에요. 공영방송이 그걸 막 키워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김만배 신앙님 때 보면은 대선 하루 전에 MBC가 어떻게 했냐. 총선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PD수첩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선 이틀 전에 MBC가 내 꼭지를 그걸로 이제 보도를 해요. 그래갖고 이재명은 난놈이야 이러면서 이재명은 난놈으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비리 검사로 그냥 매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 내년 총선에도 그 다음 대선에도 이거 반드시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방어를 하고 대비를 하고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책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놨고요.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반성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언뜻 생각하는 게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총선이 예. 절실하고 윤석열 대통령 팀에서도 절실한데 이제 그런 가짜 뉴스 대책반을 미리 띄워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가짜 뉴스 나온 다음에 막 지지고 볶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선제적으로 팀으로 가짜뉴스 TF를 만들어갖고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국힘에서 아닌데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처럼 예.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예. 얘 알잖아. 이 저쪽에 저 카르텔이 정확하게 어떻게 알죠. 정확히 알잖아요. 예. 그걸 이동재 기자 같은 사람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정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치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정치는 하고 싶은 분들이 하시고 네. 저는 일단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가짜뉴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는 이제 최고 전문가가 됐거든요. 대응 방법 그렇죠. 같은 것도. 그래갖고 워낙 당해보니까. 저한테 엮여 있는 사람들만 제가 법적으로 조치하고 네. 그 사람들한테 응징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우리나라 그 가짜뉴스 유포하는 생태계에 제가 봤을 때 절반은 제가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가짜뉴스 발견하고 이러면 또 여기저기 제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에 이동재 기자하고 엮여 있는 사람들이 벌써 최강욱, 김어준, 유시민 뭐 다 이 예. 엄청난 이 빌런들이거든요. 예?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죠. 거물들이지. 예. 거기에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동재 기자는 뭐 한동훈 장관하고의 한 팀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돼가지고 예. 엮여가서 당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하고 실제로 뭐 좀 친하고 이런 그러니까 인연이 좀 있나요? 아니 그게 그런 말씀 가끔 물어보시는데 네. 그냥 이제 기자와 검사의 그 정도의 관계고요. 그러니까 출입 기자와 검사 정도의 관계고 그래서 뭐 얼마나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그런 거였어요. 제가 밖에서 저는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뭐 특종 같은 걸 많이 취재하고 가가지고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여부를 체크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당시에 한동훈 지금 장관이 뭐 공보 담당자 이런 거에서 3차장 같은 거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전화했고 이런 거 맞나요? 물어보면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자세히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 기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냥 워낙 정확한 사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 그런 부분에서 말씀 못 드린다. 뭐 그 정도 얘기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래 뭐 그냥 물어보는 사이 그냥 이제 내가 취재한 걸 밖에 취재한 거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저한테 검언 유착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야말로 검사하고 연결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냥 웃기는 거죠. 참 황당하고 한심하고 더러운 거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얘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래갖고 그 뭐 널리 알려졌지만 술 같은 것도 거의 안 마시고 못 마시던가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그래갖고 이 일을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하고 관련해서 뭐 술자리 같은 것도 가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를 이제 공격하던 뭐 검사들이니 기자들이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속칭 친문 검사들하고 얼마나 어울려갖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다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제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참 근데 이렇게 말하는 투나 딱딱 찝는 게 예.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미지가. 거기는 이제 사법적인 전문가고 저는 이제 원래 아니, 말로 그 풀어먹던 스타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이 딱딱 예. 찝는 게 그 한동훈 장관은 이제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예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대권 주자로 막 부동의 이 여권에서는 우파에서는 부동의 네. 1위로 떴어요. 아 그 그런가요? 이제 예. 그때 당시에 알던 한동훈 장관과 지금의 이 부동의 1위로 뜬 이 더 거물이 되니 한동훈 장관 지금 볼 때 어떻습니까 느낌이라든가. 저는 근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많이 보던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뭐 다 공직을 가 계시잖아요. 공직자로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 그런 거 볼 때 저는 이 사람이 어떻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접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품이나 그런 능력 같은 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갈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밖에서 이제 지켜봤을 때 예. 잘하고 있다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아니 기자 이래저래 얘기할 건 아니고 예, 근데 아니 봤을 때 감은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이 일은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해서든지 저는 일로서는 뭐 나무랄 게 없는 아주 나무랄 게 없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저도 그래도 언론인이니까 최대한 저도 삼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알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충분히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뭐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딱 그 술도 안 먹고 딱 자기 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정치부 기자도 했었는데 네. 정치부 기자 하면서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사실. 정치인들. 예, 많이 실망을 한 게 아니 이렇게까지 사회활동 열심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그리고 한 자리씩 차지한 사람들이 왜 이럴까 되게 진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실망을 하면서 그 세금이 왜 이렇게 쓰이고 있을까 그렇지. 그렇게 되게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부로 좀 일찍 나오면서
이 희망이 없다. 예. 그렇게 이 조직에는 희망이 없다. 국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좀 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정치를 했어야 되는 많이 정치에 그런 면에서 가가지고 한동훈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은 그런 면에서는 좀 신선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언론이니까 뭐라 하긴 뭐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 대중들의 눈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 신드롬이 예,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인기가 모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정치인들하고 그래도 다른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그런 대해서 매력이 있어요. 예, 많은 이제 대중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재 기자하고 일단 이 말이 딱딱 포인트 탁탁 찝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이 핸섬한 것도 그렇고 수투발이 비슷하네. 아유, 한동훈 수투는- 장관하고 수투발. 예? 아이고 제가 좀 더 좋은 거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수투발이 비슷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깔끔하네 이미지가. 아유, 좋게 봐주셔서 다른 감사합니다. 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은 결혼을 하셨고 여기 이제 아직 결혼 안 했고. 네, 아 결혼 빨리 해야 되는데 사귀는 사람은 아예 몰라요. 아무튼 얘 있구나. 야, 아유.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지금 채널A에서 기자 생활을 몇 년 했죠? 채널 A에서 제가 이제 횟수로 7년 했죠. 7년.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제가 장교였어요. 그래갖고 장교. 예, 공군에서 장교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예. 기자 생활 7년인데. 네, 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요. 있다고 4.15 총선 부정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부정이 하나도 없다고 보세요?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안 네.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 점검. 조사 결과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해킹이 되는지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는지 그런 부분 보면서 이게 제가 뭐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가 않았고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소지가 상당히 그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보안 점검도 강화를 하고 좀 어떤 방법이든지 좀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난 궁금한 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몇 년간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의아하는 거는 왜 채널A나 TV조선이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그 레거시 미디어가 예, 예. 왜 취재를 안 하고 잠잠할까?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뜨거운 감자 아래서 취재를 안 만지려고 생각하는 건가? 뭐 회사 내에 어떤 그런 뭐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 이런 얘기가. 당시에 총선 때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총선 때는 제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라 이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이후에는 그래야 돼. 아니, 그- 그 이후에는 제가 감옥에 갔었으니까 아니 모르죠. 그 총선 전에는 총선 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었죠. 예, 그래갖고 근데 저도 그렇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이들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 국정원 결과를 좀 보고 나서는 아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사람들 꽤 기자들 있는 것 생각이 같아요. 좀 바뀐 분위기가 있겠구나. 그 왜 지금은 채널A 기자 소속이 아니지만 예, 예. 그때 선후배들 동료들이 지금 채널A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기자로서. 네, 예, 예. 그럼 뭐 가끔 술도 먹을 거고 가끔 전화 통화도 할 거고 카톡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가끔씩 예. 그렇죠.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는 눈치예요?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예. 제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물어보진 않아도 아니 뭐 흐름 같은 게 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 사실 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소송 어떻게 돼가냐, 너 복수 어떻게 돼가냐 그 얘기하느라 그런 이슈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해봤는데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국정원 점검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탑뉴스로 많이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는데. 좀 관심들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예.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정원에서 이 선관위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게 탑뉴스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선관위 시스템 엉망이라는 거 아니? 전자개표기 시스템 서버가 엉망이라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엉망인 시스템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한 이 4.15 총선은 엉망이었을 수 있다고 기자 정신으로 한번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은 엉망인데 4.15 총선은 깨끗했을 거야. 시스템만 엉망이었지 그 엉망인 시스템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부정은 없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엉망이라면 이 엉망인 시스템에서 걸러진 4.15 총선의 결과는 엉망이었을 수 있겠다 하는 기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기존에는 그러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제코가 석자였고 아직 특별히 그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뭐 조사 결과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너무 쉽게 뚫리잖아요. 해킹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누군가는 좀 제대로 파헤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럼 생각이 또 듭니다. 용감한 기자가 또 이동재 기자 말고도 채널 A 뭐 좀 있겠죠. 더. 훌륭한 기자 많습니다. 많이 저는 있겠죠? 아주 부족한 기자예요. 예, 갈 길이 좀- 멉니다. 좀 기대해 보고요. 혹시 저 채널 A 기자들 예. 저 만나거나 카톡하거나 전화할 때는 야, 그 국정원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후속 그 취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선관위 엉망인 시스템 이것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5달 앞으로 선거 다가왔는데 엉망인 시스템에서 선거에서 이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좀 의문점을 갖고 집중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 입장에서.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선거가 부정됐거나 선거 시스템이 엉망인데 이게 전후가 어떻게 될지를 취재하는 거 이상의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상 큰 사건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번 총선도 또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또 조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사실 저도 좀 희망을 봅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재 기자의 말도 아닌 가짜 뉴스 조작 선동 그다음에 이거에 당해서 실제로 202일간의 그 감옥 생활 하여튼 모든 게 죄와벌이라는 아까 그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흥미진진하답니다. 네, 저도 이제 곧 읽어볼 참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재 기자였습니다.